펀더멘탈스입니다. C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C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C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printing up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inting은 화면에 글씨를 출력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프린트 화면에 출력하는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printf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printf에서 to see or not to see, that is a question 이라고 하는 문장이 화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가장 간단한 코드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쓰고 컴파일을 하면 화면에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이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이 문장이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printf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함수도 아닙니다. 이 함수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함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stdio.h라고 하는 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위치에 stdio.h라는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이 pon.c라고 하는 이 코드의 앞부분에 붙여주게 되면 사전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단어, 문장들은 C가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dio.h라고 하는 이 코드를 pon.c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컴파일러가 실행을 할 때 printf라고 하는 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게 이 문장을 출력할 수 있는 코드들을 생성해 냅니다. 그리고 이 stdio.h를 코드에 붙이는 작업은 실제 컴파일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를 preproc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preprocess라고 하는 preprocess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코드가 두 개 stdio.h와 pon.c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stdio.h 더하기 pon.c가 이제 새로운 파일이 되고요. 이 새로운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stdio.h 더하기 pon.c를 합쳐서 컴파일을 하면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하면 되죠. 실행을 하면 화면에 to see or not to see, that is a question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만들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preprocessor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함수, 이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되는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메인에 중요한 코드들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main void, int main void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시작될 때 시작을 알리는 curly bracket 시작, 그리고 curly bracket 끝을 알리는 닫는 curly bracket open, close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curly bracket을 묶어주시고 그 안에다가 실행을 해야 되는 코드를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 세 단계 이렇게 include stdio.h 라고 하는 preprocessor에서 필요한 directi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라고 하는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함수의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 함수 내에는 실행해야 되는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가 있죠. printf, return 0.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이 요소만 지켜주시면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printf에 쌍따옴표가 있다는 거. 네, 이 쌍따옴표에 들어가는 모든 문장은, 모든 글자는, 숫자, 글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다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 printf는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시면 세미콜론이 있어요. 세미콜론은 모든 문장의 끝, 마침표입니다. 문장의 끝, 마침표. 국어에서는 끝을 알리는 것은 점으로 쓰죠. 하지만 점은 C 언어에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써서 문장의 끝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입니다. CC나 GCC나 똑같습니다. 대신에 G가 붙은 거는 GNU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C 컴파일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옵션 지정자입니다. 어떤 옵션을 지정하냐면 아웃풋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5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이 프로그램, 어떤 코드를 컴파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실행 파일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건 파운.c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파운.c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우리가 작성해 놓았던 1, 2, 3단계로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파운.c가 바로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싶은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이죠. 그래서 코드가 되겠습니다. gcc-o pawn.c. 네, 이렇게 하면 실행 파일이 paw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깁니다. 실행을 하려면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리눅스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pawn이라고 하는 문장을 단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pawn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만들었던 실행 파일 이름이고요. 만약에 이 pawn을 a.out이라고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이 pawn도 a.out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점과 슬래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기호가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눅스의 보안 때문에 붙어 있는 건데요.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실행 파일인 경우 이렇게 점과 슬래시를 삽입을 해야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은 뭐고 슬래시는 뭔지 이해를 해본다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를 뜻합니다.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폴더랑 같은 의미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그 다음에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디렉토리 구분자예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 구분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마크는 터미널의 프롬프트 시작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터미널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서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디렉티브 int main void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 main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괄호, 그리고 문장들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directive라고 하는 거는 include stdio.h라고 하는 문장을 삽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리프로세서 전처리 단계에서 하는 일은 stdio.h를 읽어서 이 프로그램 코드에 붙여넣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directive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이렇게 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샵 include 띄어쓰기
그 다음에 꺽쇠 stdio.h 꺽쇠 닫고 이런 문장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항상 한 줄이어야 됩니다. 항상 한 줄. 네, 여러 줄이 되면은 의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죠. 이미 존재하는, 그러나 시스템이 만들어서 이미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파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my file, 뭐 예를 들어서 myfile.h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myfile.h라고 하는 코드를 찾습니다. 이게 디렉티브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pawn.c라고 하는 코드가 있었어요. pawn.c에 include stdio.h라고 했으면 원래 있었던 pawn.c에다가 앞에 추가로 이렇게 stdio.h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게 새로운 코드 A가 되는 겁니다. A는 임의의 이름이고요. 이 임의의 이름으로 stdio.h, pawn.c 두 개의 파일을 합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메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int m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이고요. main은 함수이고요. 대신에 함수는 이제 괄호로 어떤 받아들일 값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이 void라고 하는 거는 아무 값도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이고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void를 써주면 이 프로그램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다른 값도 사용자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도 return type, int라고 하는 return 타입이 있는데요. 이 return 타입은 return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열이 수식이든 어떤 변수이든 상관없이 이 값들이 갖고 있는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메인에서 int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받는 값이 int로 원한다면 이 return 다음에 나오는 수식이 int형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C가 제공하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 간단한 계산, 1 더하기 3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봤던 코드에서는 한 줄의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습니다. printf라고 하는 이 코드가 한 줄 문장이었고요.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죠. 요거는 함수를 종료시키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printf에서 나오는 모든 문자열은 다 출력이 되는데 화면으로 그때 화면으로 나올 지정은 나올 문자들의 지정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문장입니다.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밖에 있는 것들은 출력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자열들이 나옵니다.
to C, 콤마, 콜론, 점 이런 것들은 국어를 사용할 때 쓰는 모든 기호들이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기호는 여기 있습니다. 슬래시 n. 슬래시 n이라고 하는 거는 줄 바꿈 기호입니다. 이 줄 바꿈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번 나오든 상관없이 그 나온 횟수만큼 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to C or not to C 콜론 하고 두 번째 문장 다시 printf로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문장은 실행을 하면 위에 있는 것과 이 두 줄을 실행한 것과 위에 있는 한 줄을 실행한 것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줄바꿈 기호가 각각 한 번씩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두 개로 썼으나 화면으로 출력될 때는 한 문장으로 출력이 된다. 화면으로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줄바꿈 기호가 적혀 있을 때만 줄바꿈을 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brevity is the soul of the wit, soul of wit 하고 slash n, Shakespeare slash n 이렇게 써놓은 문장은 brevity is the soul of wit 하고 줄바꿈 여기에 띄어쓰기 두 번 마이너스 셰익스피어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2번이라고 하면 결과에서는 1, 그 다음에 띄어쓰기 두 번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슬래시 n이 있는 위치에서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문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커멘트입니다. 첫 번째 발표 자료에서 커멘트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커멘트라고 하는 거는 주석이라고 하고 주석,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 달아놓은 추가적인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석은 프로그램이 컴파일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성해도 프로그램의 동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시작, 끝을 알리는 기호를 쓰시는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고 별표 슬래시 이렇게 적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기호는 문장을 끊어서 여러 줄로 나누더라도 그 줄을 다 주석 처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기호가 슬래시 별표가 별표 슬래시를 만날 때까지 주석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주석하는 또 다른 방법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슬래시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위에서는 여러 줄을 나눠 써도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구분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처음 앞부분에서만 슬래시 두 번을 써서 이게 주석이라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여러 줄로 나눴을 때는 매번 이렇게 슬래시를 기록을 해줘야지 이 문장들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variables와 그러니까 변수와 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와 할당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type, declaration, initi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yp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갖고 있는 형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정수, 실수, 그 다음에 글자. 그리고 이게 부호가 있는지 부호 여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정수, 실수, 글자, 부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이 타입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declaration, initializ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declaration은 선언이라고 하는 거고 initialization 초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initialization은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 2, 3을
박스로 보시면 int가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고요. 타입, 그 다음에 declaration 2번 height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initialization, 그래서 initialization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넣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183이라고 하는 숫자를 height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초기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문장의 끝을 알리는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꼭 필요한 거죠. 이 문장이 끝났을 때 나타나야 되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int height는 183이라는 거를 다시 말로 풀어서 보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 height라고 하는 변수에 18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다 라는 겁니다. 요 equal sign 왼쪽에 있는 걸 보고 L value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R value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left에 L value이고요. R value는 right의 뜻입니다. equal sign, 그러니까 할당자의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가능한 어떤 것, 저장이 가능한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eight라고 하는 건 변수인데요. 이 변수 이름에 183을 저장을 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변수는 어떤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이 박스에 이름을 달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스는 height라고 하는 변수 이름, 그러니까 박스의 이름이 height,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83을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를 꺼내서 값을 읽어보면 183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타입,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int, float 이런 여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은 int, float가 있고요. 그 외에도 더블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알아야 할 만한 것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type, 그러니까 int라고 하는 타입은 int는 숫자가 정수만 저장을 한다고 그랬고요. 정수, 여기는 실수, 여기는 실수인데 단위가 좀 더 큽니다.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글자, 캐릭터, 글자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in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음수, 양수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수 플러스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float는 음수, 양수를 같이 표현하면서 플로팅 포인트, 실수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379.125라고 하는 글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nt에 379.125를 저장한다고 하면 125는 사라지고 379만 남게 됩니다. 플로트가 갖고 있는 단점은 이제 연산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 실수부, 소수점까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이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선언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하나만 선언을 하는 겁니다. int, height 하고 세미콜론, 이름만 선언을 하는 거죠. int height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두 번째 볼 거는 int height, length, width, volume, 세미콜론.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이 int로 되어 있는 height와 length와 width와 volume 네 가지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는 쉼표로 변수의 이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콤마를 쓸 때는 같은 변수의 타입, 이렇게 int가 각각에 대해서 지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혼용해서 저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float profit, float profit 하고 loss 이런 식으로 여기에 float profit, int height 이렇게는
선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혼용해서 쓸 수는 없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데이터 타입,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변수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끝은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네, 그러면 이 메인에서 언제 이 디클레레이션이 가능한지를 보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디클레레이션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요 안에 디클레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클레레이션이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조금 바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curly bracket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curly bracket 밖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는 함수 밖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을 때 밖에서 a라고 한 변수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과 2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Variable and Assignment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할당을 하면서 Assign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기화 선언을 하면서 할당을 하는 Assign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height는 8,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값을 height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 height는 이미 앞에서 int height라고 선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float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컴파일러에 따라서 값을 소수점을 인식을 하도록 지정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써야 되는 건 F 글자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F를 넣어주시는 게 소수가 있는 실수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 꼭 F를 쓰는 게 좋다 하는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nt와 float가 있을 때 두 변수의 값을 서로 섞으면 안 됩니다. 서로 섞으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수는 항상 소수점을 버립니다. 근데 실수는 소수점이 살아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float를 int랑 더하게 되면 소수점 처리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숫자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eight, length, width를 다 곱했을 때 부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여러 번 봤던 공식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8 곱하기 12 곱하기 10이 부피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숫자에 이렇게 글씨 이름을 붙여주는 게 사람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expression, 표현 또는 수식, 표현식 또는 수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식을 만드는데 이 변수 이름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초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거는 방금 봤었던 것처럼 int height라고 선언을 하고 height는 8 이렇게 적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었죠. height에 8을 저장을 하는 두 문장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에 데이터 타입을 쓰고 height라는 이름을 쓰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저장할 값을 쓰고 할당자는을 써서 변수를 선언하는 동시에 8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순서는 변수를 생성하면서 8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변수를 똑같이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콤마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쉼표로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을 했으면 우리가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겁니다. 또는 확인을 하거나 계산을 하고 싶겠죠. 계산하는 것은 아까 부피 계산하는 방식에서 표현식에서 보았습니다. 그냥 변수를 다른 수식 연산자들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printf라고 하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이 printf라고 하는 거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출력을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n이라고 하는 특수한 문자가 있었죠. 줄바꿈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기호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요. %d라고 하는 문자열입니다. 이 %d라고 하는 거는 데시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지 모르겠네요. 데시멀은 뭐 10짜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정수라고 생각을 정수형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 지정자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 지정자라고 했고요. 그럼 요 글자를 만나게 되면 printf가 기대하는 거는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전달받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eight라고 하는 변수 18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다면 그 숫자를 %d에 맞게 형식을 바꿔주는 거죠. 요거의 출력 결과는 그러면 height 콜론 183 하고 줄바꿈 이렇게 되는 겁니다. height는 183이라고 저장을 해놨다면 요 결과는 결과는 height 콜론 183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d는 어떤 바꿔야 할 숫자의 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이 나타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d가 지금 여기서 2번 나타났는데요. 앞에서 형식 지정자가 2개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변수 또는 수식이 곱하기 2개 똑같이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ding inpu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을 했으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변수의 또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scanf입니다. scanf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형식 지정자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네, 쌍따옴표가 있고 그 안에 형식 지정자를 적어줍니다. 형식 지정자는 지금은 한 개만 있지만 여러 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printf에서 했던 것처럼 %d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오든 뒤에 있는 변수하고 개수가 맞다면 상관없이 그 형식 지정자만큼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 위치는 여기에 나오는 %i라고 하는 위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183을 입력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183을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앰퍼센드 기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호고요. 이게 빠지면 오류가 생깁니다. 요거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지 않았던 요소 중에 하나는 샵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았죠. include 문에서 사용되는 기호였습니다. 이 기호는 프리프로세서가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기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define이라고 하는 건 정의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라고 하는 이 프리프로세서의 매크로가 하는 일은 inches per pound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166이라는 숫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inches per pound라는 이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코드를 읽고 inches per pound IPP를 찾아서 166으로 치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가 한번 코드를 쭉 읽은 다음에 inches per pound, 이렇게 inches per pound 두 번 나왔죠. 이 부분을 166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weight, 볼륨, 이거는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각각 어떤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볼륨 더하기 166 마이너스 1 나누기 166의 결과를 weight에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문장을 바꾸면 아래와 같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숫자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reciprocal of pi라고 해서 3.14159 파이의 1분의 파이 이런 값을 계산해 놓은 것으로 reciprocal of pi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도 매크로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괄호를 묶어준 이유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나누기가 계산되는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주었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dentifi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dentifier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 또는 함수의 이름, 매크로의 이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름을 지정을 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방법과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고 숫자 또는 언더스코어가 나오고 글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플러스 숫자 가능,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글자 가능. 그러면 여기 앞에서 글자 숫자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언더스코어 글자 숫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럼 이 외의 것들은 전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 예를 보면 숫자 플러스 글자, 숫자가 먼저 나왔어요.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언더스코어가 아니고 밑줄이 아니라 백입니다. 빼기 표시는 만약에 next가 변수 이름이라고 했을 때 get 빼기 next 빼기 캐릭터라고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 표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을 한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했듯이 언더스코어, 글자, 숫자 이런 거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C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 번 읽어봐서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 번씩 읽어보고 단어가 이것은 한번 본 단어이고 키워드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펀.c라고 하는 코드를 봤습니다. 그 펀.c라고 하는 코드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한 줄, 한 문장이 표현이 되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entifier라고 하는 게 함수의 이름, 변수의 이름이라고 했었죠. 모든 이름들은 identifier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C가 정의해 놓은 중요한 단어들 또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고요. 오퍼레이터는 연산자, 더하기, 빼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츄에이션, 콤마, 세미콜론, 콜론, 쌍따옴표, 괄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탄트, 상수 숫자입니다. 스트링 리터럴은 글자열, 사용자가 어떤 임의로 작성해 놓은 글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코드이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intf는 identifier, 그 다음에 괄호는 punctuation, 쌍따옴표 height 콜론 %d 슬래시 n 쌍따옴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글자열, 그러니까 출력에 필요한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string litera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punctuation, height는 identifier, 괄호는 punctuation, 세미콜론은 punctu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코드는 이런 식으로 identifier, 키워드, 오퍼레이터, punctuation, constant, string literal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스페이스가 있던,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몇 번을 하던 그 단어가 쪼개지지 않는 이상, 한 단어가 두 단어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토큰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rint f 하고 괄호를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쓴 문장이랑 서로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공백이 여러 개 들어있지만 이 공백은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덴테이션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는 컴퓨터가 읽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덴티파이어, 키워드, 펑츄에이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해석기가 그런 것들을 다 잘라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문장을 글씨와 기호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백줄을 삽입을 하더라도 그 공백줄을 사용을 함으로써 논리적인 어떤 단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 공백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을 함으로써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